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에서 19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는 등 북러 관계를 격상시킬 전망입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러시아와 거의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경제, 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5월 말 실패한 정찰위성에 대해 러시아가 기술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우주기술 개발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맺었던 조소 우호 조약에 버금가는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지 시각 11일 러시아 매체 프리만 메디아 인터뷰에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을 계승하는 모종의 조약이 이번에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약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1990년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폐기됐습니다. 이후 2000년 북러가 맺은 우호 설린 협조 조약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대신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 조약이 복원되면 북러의 군사 밀착은 냉전시대 동맹 수준으로 급격히 격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의식해 북한과의 협력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분쟁 지역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3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러 북한 교류 협력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즉,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에 있어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1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한중이 견제에 나서는 외교전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이번 한중 외교안보 대화에는 한국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로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함께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순에이둥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장바오친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 공실 부주임과 함께 참석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번 외교안보 대화에서 양국이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 간 현안 외에도 한반도와 지역 국제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밀착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9년 만에 열리는 것이고 차관급으로는 처음 개최됩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지난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되어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한 차례씩 열렸지만 이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양국 관계는 물론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으로서는 특히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촉구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한중 소통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맞물린 이례적인 시기에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안보 대화 개최에 동의한 것을 두고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 보도에 주목한다면서도 러시아와 조선 간의 쌍방교류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가 관련 국가와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환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중국에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신봉섭 광운대 교수는 중국은 북러 밀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관리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일본 관계도 관리하려 한다. 반면 북한은 북중러대 한미일 신냉전 구도를 강화해 자신의 전략적 의미가 커지기를 원한다며 북한과 중국의 동상이몽으로 불편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도 북러 간의 군사협력 확대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AP통신, CNN, 로이터 등 서방 언론들은 17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 소식을 러시아 크렘린궁의 발표를 인용해 즉각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 지원과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기술 이전을 받는 무기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서방에 대한 공통적인 적대감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필요성에 따라 양국이 급성장하는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시작되면서 푸틴 대통령에게는 김 총비서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목표가 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군수품에 굶주려 있는 상황에서 두 국가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신문은 최근 북러 간 관계가 역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소련이 북한을 지원한 이래 북한이 소련에 군사적으로 의존해왔지만 지난 9월 김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 이후 북한이 약 500만 발의 탄약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두 정상이 최근 몇 년간 더욱 친밀해졌지만 이는 편의에 따른 단기적인 필요의 산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푸틴의 이번 방북에 대해 핵무장 국가인 북한과 급성장하는 러시아의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러시아가 북한에 더 의존할 것이며 양국이 군사협력뿐 아니라 경제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확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힘을 분산시켜 견제하는 데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는 이번 방북이 지칠 정상회의에 대한 푸틴의 대답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역량을 러시아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한국전쟁 이래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대륙간탄도 미사일과 군사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을 경우 김정은이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울 핵전력으로 미국 전역을 겨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로닌 안보석자도 북한이 정찰위성, 미사일, 잠수함 관련 기술 등 미국을 상대할 비대칭 전략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러시아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차 석자는 미국과 한국은 지금으로서는 비핵화 대화를 제쳐두고 북러 간 탄약과 군사기술 교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유럽과 함께 지칠 정상들이 합의한 것과 비슷한 자산 동결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섞일 수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며 한국 눈치를 보는 상황이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보다는 자국 방어를 위한 대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의 강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자주 국방을 통해 핵심적인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외교를 펼쳐야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